선생님 예전에 선생님께 상담 받았는데 선생님이 아무것도 할 데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 다른 병원에서 광대 지읍하였어요. 광대 포함 얼굴 전체. 그런데 지방 흡입 후 묘하게 광대 주변이 아픈데요. 약간 멍든 것처럼요. 웃을 때는 약간 뻐근함이 있고요. 혹시 이런 것도 회복 과정일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저한테 상담받았던 분이에요. 상담받았던 분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해요. 그리고 불편해서 저한테 질문 주시죠. 이게 10년 동안 적지 않게 그래도 한 10,000건은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비대면 한 2, 3년 했는데 한 3, 4천 건 돼가는데 제가 뭐 의사 생활한 게 꽤 되니까 그래도 한 10,000건은 있지 않았을까요? 자, 하지 말라는데 하고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근데 답을 드리면 지방흡입이라는 걸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지방흡입은 예쁘게 우리가 걸레 짜듯이 쪽 짜지지 않는다. 다림질하듯이 펴지지 않는다.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그 빈 공간에 피가 차거나 흉살이 생기면서 뭉치고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우리 등산하고서 근육통 온 것처럼 당기고 불편하고 아파요. 마치 두드려 맞아서 멍든데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이 예쁘게 안 빠지니까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흉살이 생기니까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럼 울퉁불퉁한 애들이 쪼그라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가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코블스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둘두둘한 자갈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 불편함 그런 거에 반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해. 없거나 그러니까 부작용이 적으면 효과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부작용이 있으면 효과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울퉁불퉁함, 땡김, 패임, 뭉침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고 때로는 신경손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닥 그렇게 권할만하지 않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민만 하다가 선생님께 질문 드리려고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엊그제 양악 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요. 물론 아직 붓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불안해서요. 핀 제거 수술 후 양악 때도 겪지 않았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불안합니다. 그때는 붓기도 더 심했고 뼈도 만지고 했지만 감각 무딘 것 말고는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몇 가지 제 증상을 정리해 봤는데요. 양쪽 콧볼에 힘을 딱 누르듯이 줬을 때 벌렁 말고 오른쪽 콧구멍 옆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콧볼 옆에 볼을 누르면 신기하게 오른쪽 윗 입술에 콕 찌르는 듯 느낌이 전달됩니다. 입술을 오할 때 가끔 오른쪽 눈 밑에 경련이 납니다. 입술을 오할 때 나름 괜찮은데 하면서 담을 때 오른쪽 입술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인중이 휘어버립니다. 입술을 쭉 내밀고 우할 때 왼쪽 입술만 올라가고 오른쪽 입술은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입술 모양이 삐뚤어집니다. 코 찡긋할 때 오른쪽 얼굴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주를 해주신 분께서는 핀 제거 과정에서 근육을 박리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양악할 때 이런 일이 없다가 저랑 비슷하지만 엄청 심하게 입이 틀어지는 분들을 몇 번 봐서 그런지 불안합니다. 아직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만약에 이게 신경이 손상된 거라면 신경과에 가서 빠르게 가서 치료받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붓기 빠지고 기다려보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증상은 신경이 손상되고 돌아오지 않는 증상일까요? 선생님 영상 중에서 봤을 때 코 표정 지으시면서 어떤 부위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지 왠지 제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주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우 야 수술하고 3일 됐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조급하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응?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 역시도. 그런데 이 글을 잘 읽다 보면 제가 환자분한테 되묻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핀 뽑을 때 혹시 볼 옆쪽에 빵꾸 내거나 바늘 자국, 꼬맨 자국이 하나라도 있나요? 오른쪽이나 왼쪽, 양쪽 다? 혹시 지금 이 질문 주신 분 방에 계시면 답을 좀 달아주세요. 볼에 빵꾸 난 자국이 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핀의 위치가 양악하면서 핀의 위치가 아나미 신경에 붙어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자, 왜 그런지 이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아나미 신경에 붙어 있던 핀을 제거할 때 박리를 하면요.
앞서 말씀하신 여기 통증 있죠? 콕 찌르는 거. 오른쪽 윗입술 콕 찌르는 듯한 느낌. 콧볼 옆에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찌릿하다 했었죠? 그거는 오른쪽에 요 아나미 신경이 눌렸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술하면서 끊어먹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를 땡기거나 하면서 아나미 신경이 살짝 놀랬을 수 있고요. 첫 번째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빵꾸 구멍 낸 데 있냐 없냐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안면 신경이 이렇게 5가지가 지나가는데 그 신경 중에 코로 가는 신경, 윗입술로 가는 신경, 부칼 브랜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요. 근데 양악 수술할 때 트로카라는 기구를 요 볼을 빵꾸를 내고 여기 넣어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드라이버를 여기 꽂아서 나사를 빼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싫어하고는데 아직도 그거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뭐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트로카가 구멍 내고 들어갔을 때 재수 없이 이 부칼 브랜치라고 하는 녀석을 살짝 건드렸을 수 있어요. 근데 끊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걸 건드려서 이 신경이 지금 일시적으로 멍청해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전반적으로 감각신경, 운동신경인데 주로는 2가지 신경이 의심스러운데 아나미 신경, 그 찌릿한 거, 여기 누르면 찌릿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부칼 브랜치가 망가져서 다쳐서 멍청해져서 코 벌름벌름, 코 힘주는 거 안 되고 윗입술 조금 움직이는 거 잘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3일 됐잖아요. 근데 또 핀 제거하면서 또 그거 끊어먹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건물 옥상에서 100원짜리 던졌는데 그 100원짜리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죽을 확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모르시나요? 저 때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맞히려도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능성은 있으나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은 또 3일째면 가장 많이 부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셔서 조금 경과 보면서 뭐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제가 콧대 코끝 수술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코 근육을 끊는 수술은 몇 개월 뒤 가능한가요? 그리고 인중이 길어진다는 건 가설인가요? 코 근육을 끊는 수술, 디프레서 septinage라는 머슬을 끊어주면 뭐 인중이 길어진다는다. 뭐 이론적으로는 길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제가 끊어보고 했을 때 뭐 인중이 길어진다는 느낌은 조금 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뭐 요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이에요. 의사들의 하는 모든 행위, 뭐 수술들이 뭐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프레서 septinage라고 해서 코 밑 바닥에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근육을 끊어주면 코끝이 조금 올라간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지금 수술한 지 한 달 됐으면 아직은 좀 이르고요. 한 2-3달 지나서 한 3달째 정도 돼가지고 수술해준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영상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실례드립니다. 1년 6개월 전에 크게 다쳐서 안면신경 손상됐습니다. 오른쪽 안화골절, 포뼈골절, 광대골절이었고 이건 이제 트라이포드 프랙처라고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오른쪽 눈 밑부터 관자놀이와 구란나루 위쪽까지 오른쪽 코 및 인중부터 볼살 중앙까지 오른쪽 입 안 위치어와 잇몸 어금니는 괜찮지만 제일 심한 건 송곳니 쪽 잇몸을 손톱으로 툭 찌르면 잇몸이 아픈 게 아니라 앞볼 쪽이 아픕니다. 이건 좀 심각하다고 느껴요. 원장님 말씀대로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도 95%는 좋아진다 말씀하셨고 손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6개월 1년 정도면 대부분 정상 회복된다 하셨는데 제가 잘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처음 수술했을 때보다 감각이 더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데요. 6개월 전쯤에 신경 호전되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대학병원 갔었는데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제 증상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시길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상해로 인한 손상이라서 신경이 좋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까지 밟아야 돼서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질문 드립니다. 자, 1년 6개월 전에 다쳐서 안면신경 손상됐고 지금도 그 증상이 있으시다면요. 대학병원 신경과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세요.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뭐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이런 거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뭐 어떤지 저쩐지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환자분 CT를 본 것도 아니고 뭣도 모르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뭐 어떤 법적 절차 이런 것도 생각하신다면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가지고 신경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결과지를 갖고서 손상이 확인이 되면 그걸 뭐 민사합의나 뭐 형사합의 때 조금 쓰시는 게 되지 않을까,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과교정으로 관자놀이 튀어나온 부분에 보톡스 맞으면 안 되는 건가요? 관자 맞아도 돼요. 맞아도 되는데 이게 뭐 일시적이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자놀이 보톡스 맞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맞으셔도 돼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결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광대 분류압이 와서 인지 즉시 바로 수술 후 1년이 지났어요. 왼쪽은 완전히 붙었는데 오른쪽은 약간 V자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보단 많이 붙어 있어요. 아치는 완전 단단하게 고정됐고요. 근데 문제는 말하거나 음식 씹을 때 틱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핀 문제인가 해서 이번에 핀을 제거해 봤지만 핀 제거를 해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립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CT상으로는 뼈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신경도 쓰이고. 광대 수술하고 핀 제거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 핀 제거에 대해서 뭐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제가 2020년 4월 19일 날 방송에 요 내용 너무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가능한 문헌 내용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 광대 소리 나요 갖고서 영상이 올라간 게 한 7개가 돼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8개.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뭐 계속 같은 질문을 뭐 또 답드리고 또 답드리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환자분 CT라도 있으면 보면서 확인을 하겠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해서 글로 질문 주신 내용은 지금 여기 영상 제 채널에서 그냥 소리 나요 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양악 수술한 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무표정일 때 정상인데 우할 때 입을 다물 때 인중이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휩니다. 이것도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양악 수술하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뼈가 있고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는 바닥에 속에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겉에 근육이랑 살이 붙어 있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어요. 근데 얘를 똑바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근육도 100% 바로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뼈를 움직이면요. 살이나 근육들이 그 움직여진 뼈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들이 지금 제자리를 못 찾고 헤매는 시기예요. 그걸 우리가 뭐 유식하게 리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지금 3주 정도 됐으면 변화된 뼈의 구조에 내 살이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던 사람들은 이걸 뼈를 돌려놓으면요. 입이 오히려 삐뚤어져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초기에. 다 적응해서 맞춰줘야 돼요. 교정을 통해서도 맞추기도 하고 그 경과를 보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고 그거를 수술해 주신 선생님하고 계속 상의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양악 수술하면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교정을 통해서도 약간 차이 나는 거, 치열 중심 라인, 교환 문제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되고요. 수술한 지 3년 됐으면 뼈가 굳지가 않았잖아요. 양악 수술하고 나서 뼈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조금 움직입니다, 여러분. 살짝 움직여요. 왜냐면 턱 관절에서 또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어댑테이션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건 수술해준 선생님, 또 교정해주시는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한 1년 정도 상담하면서 불편한 거 말씀하시고, 아쉬운 거 말씀하시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은 의사가 하고, 뭐, 환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수술이라는 거, 환자랑 의사랑 같이 하는 행동이라고,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 주고 누우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환자랑 의사랑 같이 하는 작은 제 홈페이지에 그런 글 써놨잖아요. 제가 개업할 때 쓴 글인데 조금 닭살 돋기는 하는데 진심이에요. 성형수술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작은 예술 행위예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고요. 윤곽 후 안면거상이 답인가요? 나왔잖아요 벌써.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재밌어요. 거상도 다시 처지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 간다고 장담 못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런 질문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는 돼, 솔직히. 근데 그런 질문이나 똑같아. 결혼하면은 행복해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또 결혼한 거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열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요? 윤곽 후의 거상이 답이라고 누가 그러나요? 젊은 친구가 윤곽 후에 거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윤곽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친구들은요, 윤곽하고 거상할 정도로 얼굴이 그런 친구들은요, 윤곽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젊은 친구인데.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차피 처지니까 그때는 거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질문 주신 내용이 거상도 다시 처지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 안 간다고 장담 못 하지 않나요? 그럼 밥은 뭐하러 먹어요? 어차피 쌀 거. 잠은 뭐하러 자요? 내일 또 자는데. 뭐 이런 논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인터넷에서 이제 서로 얘기들을 주고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건 뭐 그거 같아. 그 옛날에 뭐 영감 뭐 외부 울러 뭐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이건 논리도 없고 대화도 아니고 무슨 만담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하러 이런 거 걱정하면서 걱정거리를 수술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죠. 그게 의사가 할 소리야? 내가 지금 얼굴이 커서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치. 뒷뜰에 메어놓은 병아리 한 마리 보았어.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SY 킴님, 나이가 좀 수상합니다. 선생님, 코필러랑 애교 필러 맞으려는데, 외산, 국산 상관없나요? 뉴라미스하고 주비덤 중에 고민 중인데 가격차가 많이 나서요. 국산이냐 외산이냐가 결과와 모양에 큰 차이를 줄까요? 솔직히 저는 별로 차이 못 느끼겠어요. 다만 입자 크기는 조금 고려하세요. 코에는 입자 크기가 크게 상관없는데 눈 밑 애교에는 입자가 크면 울퉁불퉁하고 물풍선처럼 불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자 크기만 생각하시지 뭐 주비덤이 꼭 좋다. 뭐 저는 뭐 그런 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뭐 듣보잡은 맞지 마시고요. 듣보잡도 많아요, 요새. 안녕하세요. 광대 축소술에서 고정 후에 연부 조직을 앞광대로 이동시켜 적당한 볼륨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광대가 이미 있는 사람이면 불필요하지 않나요? 이 질문 주시고 본인이 답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주 동안 정리해서 광대 수술에서 앞광대 볼륨을 준다는 그 방법이 어떤 원리고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고 저는 의미 없다고 본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난 영상 한번 3주 동안 제가 연재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답을 질문 주셨네요. 근데 왜 질문들 이렇게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필요하지 않나요? 앞광대가 있는데 앞광대에 볼륨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질문 주고 답 주고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 형식을 한 주장이 조금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기로 댓글 달러 왔는데요. 얼굴 지방 흡입은 부작용을 막기 어려워 반대다 라고 말씀하신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안면거상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 홈페이지 비급여 내역에서 확인했습니다. 안면거상 하실 때는 지방흡입 해주시나요? 어차피 안면거상은 박리 범위가 크기 때문에 육안으로 지방덩어리를 직접 보고 분리할 수 있어서 지방흡입을 같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이야기도 선생님의 다른 영상에서 들어서요. 궁금해졌습니다. 되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인가 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거상할 때는 지방흡입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흡입도 하고 잘라내기도 합니다. 지방흡입을 하는 데는 요런 데예요.
그리고 가위로 보면서 이렇게 손을 대고 가위로 이렇게 뭐랄까 미용실에서 남자들 머리 이렇게 자를 때 있죠. 그렇게 자르듯이 가위로 지방을 조각을 해요. 이렇게 흡입기로 흡입을 하면요. 요렇게 흡입되고 안 된 데가 이렇게 줄처럼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크로스 패턴이라고 지방 흡입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하거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첵스 과자처럼 그걸 이제 크리스 크로스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로 엉키게. 그래야 그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여기 지방 흡입을 할 때는 그렇게 막 흡입기를 각도를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방 흡입을 일부 하고 남는 거는 이렇게 맷젠이라는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지방을 조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지방을 건드리면 어쨌든 뭉치고 흉살이 생겨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살짝 이런 데가 막 패이는 느낌, 뭉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또 주사 조금 놔주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지방흡입은 건드리면 흉살하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광대에 살이 많은데 그건 인모드 할까요? 아니면 흡입할까요? 일단 이중턱은 확정이고요. 왼쪽 광대에 살이 많은데 인모드, 흡입 둘 다 반대고요. 할 거면 그냥 인모드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인모드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인모드 광고가 뭐 지방을 뭐 녹인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뭐 조금이라도 좋아져라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뭐 광대 얼굴 쪽에는 지방 흡입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옆광대, 앞광대에 인모드 맞는 것 효과 있다고 보시나요? 궁금해요. 조만간 경과 확인차 뵈러 가겠습니다. 저 인모드를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인모드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인모드가 효과가 있는지 이제 안 써봤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 보니까는 고주파 기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효과 있을까? 그러니까 세대로 보면 옛날에 제가 거상 기계 이렇게 좀 세대별로 정리해 놓은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돈 들이는 거 아니면 뭐 큰 해도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죠. 정도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안 써본 장비라 저는 조금 좀 불편해요. 저는 모르는 얘기를 제가 아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큰 돈 들이는 거 아니고 비싼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뭐 간혹 가다 보면 울세라도 자꾸 하면 얼굴 지방 없어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실제 논문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울세라 십몇 년 써봤는데 울세라 1년에 한두 번씩 하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 10년 동안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지방이 없어져가지고 얼굴에 해골이 되고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모드 한두 번 했다고 뭐 얼굴에 있는 지방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는 뭐랄까 마치 보약 먹고 우리가 힘이 불끈 뭐 이런 느낌? 바카스 먹고 나서 내가 오늘 힘이 불끈 뭐 레드불 먹고 나니까 쌩쌩한데 뭐 이런 느낌?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주실 때 카페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만드느라고 저희 직원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질문 주시기 전에 한번 여기 가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뭐 가입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 검색창에다가 그 본인이 궁금한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관련된 영상하고 관련된 글이 나올 거니까 그걸 보고도 궁금하면 뭐 그 글 밑에다 질문을 주셔도 좋고 답을 제가 뭐 방송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